자본주의의 심장 미국 뉴욕 시장에 민주적 사회주의자 34세 무슬림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습니다. 이제 정계에 입문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정치 초짜 맘다니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정치 거물인 전 뉴욕주지사 쿠오모를 압도적 차이로 이길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가가 있는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에서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에 이어 유대인이 둘째로 많은 도시에서 무슬림이라는 태생적 약점을 가진 맘다니가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맘다니는 기성의 정치 문법을 깨고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과 소셜미디어를 세련되게 활용한 감각적인 정치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에 가까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뉴욕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이자 사회주의 시장, 100년 만에 최연소 시장이 된 조란 맘다니가 누구이며 미국 정치에 돌풍을 불러온 배경은 무엇인지, 한국의 진보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란 맘다니는 누구인가? 조란 맘다니는 인도계 미국인이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1991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 7살 때 부모와 함께 뉴욕에 이주한 이민 2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탈식민주의 정치학자인 마흐무드 맘다니 컬럼비아대 교수이고, 어머니는 몬슨 웨딩 등을 연출한 유명 영화감독 미라 나이어입니다. 맘다니는 브롱스 과학고를 거쳐 보든 대학에서 아프리카학을 전공하며 아프리카의 역사와 식민주의, 미국의 불평등을 공부했고 친팔레스타인 학생단체를 조직해 활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주택 상담사로 일하며 매일 퇴거 통지를 받는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들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고, 이것이 정치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스터 카다mom이라는 예명의 래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그의 가사는 가난, 불평등, 정체성의 혼란을 다뤘고 억눌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또 다른 형태의 랩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 코르테스가 소속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에 가입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2018년 미국 시민권을 딴 뒤 2020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다시 5년 만에 뉴욕 시장에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대학을 졸업한 맘다니에게 미국에서는 네포 베이비, 국내에서는 금수저라고 비꼬는데, 금수저가 진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자, 맘다니의 당선은 말 그대로 돌풍이었습니다. 1년 전 그의 지지율은 1%에 불과했으나 본선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구호는 부당 가능한 뉴욕이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도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메시지입니다. 뉴욕의 임대료는 살인적이죠. 2025년 중간 임대료는 3,397달러, 약 460만 원에 달하고 뉴욕의 세입자는 소득의 55%를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임대료를 동결하고 20만 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치솟는 생활 물가에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립 식료품점을 설립하여 건강하고 저렴한 식료품을 제공하고 만 5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무상 버스도 도입하며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원 마련은 부자 증세입니다. 법인세를 11.5%로 인상하고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게 2% 부유세를 부과하여 연간 9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복지정책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월가의 부유층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맘다니의 당선을 막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 정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 맘다니 돌풍의 또 다른 이유는 신선함입니다. 그는
뻔한 정치 방식을 거부했고 선거운동 방식부터 남달랐습니다. 임대료 동결 공약을 발표할 때 기자회견 대신 양복 정장을 입고 겨울바다에 뛰어든 영상으로 큰 화제를 모았고 푸드트럭에 마이크를 들고 올라타 민심을 경청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는 등 경쟁자가 레거시 미디어에 2,500만 달러를 투입할 때 X,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서 감각적인 콘텐츠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직접 도시를 걸으면서 시민들과 스킨십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다수의 소액 기부자를 끌어모았으며 길거리를 걷는 유튜브 영상으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시장을 강조했습니다. 보물찾기나 굿즈 제작의 방 같은 놀이와 비슷한 선거운동으로 2030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4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뉴욕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기성의 정치 문법을 파괴한 맘다니에게 젊은 층은 열광했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선거에 승리한 이유입니다. 맘다니의 승리는 트럼프와 민주당 그리고 월가의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 이긴 것입니다. 트럼프는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선거 막판엔 맘다니를 낙선시키기 위해 공화당 후보가 아닌 민주당 출신의 쿠오모를 공개 지지하고 18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인프라 자금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맘다니는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뉴욕은 트럼프의 파시즘을 거부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맘다니는 민주당에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민주당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은 부자 증세에 반대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마지막까지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물결을 읽지 못한 민주당이 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맘다니는 월가와 부유층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월가와 부유층은 선거 기간 동안 맘다니를 막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엄청난 돈을 쏘아부었고 맘다니가 당선된 이후에는 다른 도시로 탈출하겠다는 엑소더스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시장 당선 연설에서 뉴욕의 노동자들은 권력이 그들 손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부유층으로부터 들어왔다며 그러나 온갖 역경을 딛고 깨달았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억만장자 계층은 시급 30달러를 버는 사람들에게 시급 20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적이라고 설득하려 했다며 더 이상 그들이 게임의 규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볼륨을 높여라며 억만장자들의 세금 포탈과 세금 감면을 악용한 부패 문화를 종식시키고 노조와 함께 일하고 노동 보호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앞으로도 이민자들의 도시로 남을 것이라며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정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조란 맘다니의 당선은 반트럼프 전선의 승리이자 미국의 정치교체 열망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맘다니의 공약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주장하며 정치 바람을 일으켰고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정치 세력화에 한 획을 긋기도 했습니다. 권영길 전 대표는 맘다니의 당선을 보고 한국의 진보정당은 성찰해야 한다며 격정적인 토로를 했습니다. 보수 양당의 한 축인 민주당이 오히려 진보정당 대표로 불리는 현실을 타개하고 민주노총이 120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노총 당을 건설하고 진보의 연대와 단결을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 정치의 대격변을 상징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